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냥꾼 강쇠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쇠네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냥꾼으로 가업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예, 강쇠야. 내일은 동쪽 능선을 따라 사냥을 나갈 터이니 채비를 갖추거라. 알았어요, 아버지. 강쇠는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사냥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르는 새도 화살로 떨어뜨릴 만큼 활솜씨가 아주 출중하였지요. 그리고 사냥을 나가면 온종일 산을 타고 다녔는데 웬만한 다람쥐보다 강쇠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쇠는 타고난 사냥꾼이었던 것이었지요. 예, 강쇠야. 준비가 다 되었느냐? 네, 아버지. 모두 준비되었구먼요. 다음 날 동이 트자 아버지가 강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강소에는 약간의 식량과 사냥 도구들을 챙겨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나섰지요. 한번 사냥을 나가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달포나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쇠는 아버지를 따라 동쪽 능선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러자 저 멀리서 커다란 호랑이가 사슴을 쫓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잘 걸렸다, 이놈들. 너는 서쪽으로 쫓거라. 나는 북쪽으로 쫓겠다. 알았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호랑이를 쫓았습니다. 강쇠는 다람쥐보다 빠르게 호랑이를 쫓았지요. 그렇게 잽싸게 호랑이를 쫓다 보니 어느새 호랑이가 사슴의 목덜미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쇠는 잽싸게 화살을 장전하여 호랑이에게 날렸지요. 그러자 화살이 날아가 호랑이 눈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쏜 화살이 동시에 날아와 다른 눈에 박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호랑이는 한참 동안 발작을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횡재를 하였습니다요. 한 번에 호랑이와 사슴을 동시에 잡다니 재수가 좋구먼요. 그러게 말이다. 내 평생을 사냥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구나. 하하. 강쇠와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호랑이와 사슴을 메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러자 엽전 뭉치가 2뭉치나 되었습니다. 예, 강쇠야.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꾸나. 좋아요, 아버지. 한 번에 큰돈이 생긴 아버지와 강소에는 평소 들리던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화색을 하고 반겨주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강쇠 아버지, 오늘은 한 건 크게 했담서. 허허, 벌써 소문이 예까지 났소? 아 그럼 내 귀가 어디 보통 귀야? 천리 밖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모르는 게 없는 귀지. 하하, 우리 주모귀는 천리귀가 틀림이 없구만. 하하. 강쇠 아버지, 오늘은 돈도 많이 벌어 기분이 좋을 테니 오늘 밤은 주막에서 자고 가더라고. 오늘은 내가 화끈하게 한번 해줄 것이구만. 아, 그려. 나도 주모 생각이 간절했는데 오늘 밤 한번 제대로 별을 따보자고 그려. 하하. 강소의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술을 쭉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끝나자 주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하여 강소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처럼 아버님이 기분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오래간만이구만.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을 텐데 오늘 밤은 원 없이 푸시겠어. 하하. 그렇게 마을을 벗어난 강소에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웬 시커먼 산에 여럿이 여인 한 명을 잡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강소에는 얼른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니 웬 놈들이기에 이 야심한 밤에 힘없는 여인을 끌고 가는 것이냐. 아니 내 놈은 또 언제 나타난 것이야? 괜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가던 길이나 어서 가거라. 어서 그 여인을 풀어주거라. 그 여인이 싫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느냐. 아니 내 놈은 목숨이 2개라더냐.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우리에게 덤비는 것이야. 여봐라, 저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라. 왈패두목의 말에 옆에 있던 왈패 2명이 강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소에는 잽싸게 발을 날려 한 놈을 쓰러뜨리고
다른 한 놈은 주먹으로 턱조가리를 가격하였지요. 강쇠에게 제대로 맞은 왈패 2명이 순식간에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보자 하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하였구나. 왈패두목은 검을 꺼내 들고 강쇠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강쇠가 발에 밟히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왈패두목에게 날렸지요. 그러자 돌멩이가 날아가 왈패두목 이마를 정통으로 맞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왈패두목은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지요.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왈패들이 모두 기절해 쓰러지자 강소에는 주저앉아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고맙소. 난 괜찮소. 총각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 다친 곳은 없다 하니 다행이오. 그런데 집이 어디요? 내 집까지 데려다 드리리다. 집은 무서워서 당분간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다가 저놈들에게 보쌈되어 잡혀왔는데 또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강쇠는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그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왈패들이 기절해 있지만 깨어나면 여인의 집을 또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 그럼 집 말고 어디 갈 곳은 있으시오. 없습니다. 저런, 딱하게 되었구려. 그럼 우선 누추하지만 괜찮다면 내 집으로라도 가시겠소? 그리해준다면 나야 고맙지요. 알겠소. 그럼 날 따라오시오. 강쇠는 여인에게 따라오라 하고 앞장서서 먼저 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인이 따라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여전히 주저앉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다리가 아픈 것이오. 너무 놀라 그런지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시오. 강쇠는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몰캉한 것이 등으로 느껴졌지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받친 여인의 엉덩이가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그러자 생전 처음으로 여인의 촉감을 느껴본 강쇠는 바지가 뚫어질 정도로 솟아올라 버렸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여? 어째 내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느냔 말이야. 강쇠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여 있는 여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호호, 혹시 수총각이요? 그렇소. 난 아직 여자 경험이 없소이다. 호호, 천연기념물이 여기 있었네. 훤칠하고 무공까지 뛰어난데 아직 수총각이라니. 내가 총각을 만나려고 보쌈을 당했나봐, 호호. 여인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전까지 보쌈당에 걷지도 못하고 울상이던 여인이 지금은 아주 재밌다며 신이 나 있었지요. 그러면서 여인은 강쇠의 목을 감싼 팔을 더욱 꽉 조여왔습니다. 쾌쾌. 아니 갑자기 내 목은 어찌 쪼이는 것이오. 날 죽이려는 것이오. 호호, 내가 어찌 천연기념물을 죽이겠소. 내 총각이 마음에 들어 그런 것이요. 아이고, 2번만 마음에 들었다간 그날로 황천을 가겠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강소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강쇠는 여인을 방 안에 눕혀주고 여인에게 말했지요. 이 방에서 주무시오. 나는 옆방에서 자리다. 실소, 이 깊은 산 속에 있는 방에서 어찌 혼자 잔단 말이요. 혼자 자다 보쌈을 당해서 그런지 혼자는 못 자겠소. 그러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주시오. 강쇠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그렇게 하리다. 그리하여 강쇠는 아버지 방에 누운 여인 곁에 바짝 누웠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향기가 콧속을 자극하였지요. 그 바람에 또 바지는 하늘 높이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여인의 다리가 강쇠의 바지 위로 철푸덕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여인도 깜짝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 앉아 강쇠의 바지를 내려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옷매 절구공이가 따로 없네. 이것이 사람이 것이여 짐승이 것이여. 여인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얼른 강쇠를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강쇠는 얼떨결에 총각딱지를 떼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여인의 비명이 온 산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쇠가 일을 마쳤을 때는 여인이 기절해 있었지요. 아니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 보시오. 여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쇠는 여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요. 그러자 여인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기절을 한 것이야? 나는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는데 어찌 기절을 했을꼬? 다음 날 한낮이 되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강쇠야, 내 방에 누워있는 저 여인은 누구더냐? 지도 저 여인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구먼요. 어젯밤 왈패놈들이 보쌈 해가는 것을 지가 구해왔어요, 아버지. 그렇단 말이냐? 그런데 어찌 기절해 있는 것이야? 실은 어젯밤에 지가 올라탔는데 기절해서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구먼요. 어허, 너한테도 그런 재주가 있었느냐? 이제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하. 아버지는 강쇠가 혹시나 고자가 아닌가 하여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성인이 다 되도록 여인에게 접근해 볼 생각조차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어젯밤 총각딱지를 떼었다 하니 아버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자는 각각의 방법은 달랐으나 어젯밤은 참으로 기분 좋은 밤을 보냈답니다. 아니 그런데 기절해 방에 누워있는 여인이 다음 날이 되어도 깨어나질 않았지요. 아버님, 이거 혹시 이 여인을 의원에게 데려가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 때문이다. 그 바람에 다들 일찍이 호라비가 되는 팔자들인 게지. 아니 아버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셔요. 강쇠 아버지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쇠야 잘 듣거라.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바지속이 특별하느니라. 그러다 보니 혼이 나면 3년도 안 되어 부인들이 세상을 뜨고 만단다. 에휴. 헌데 여인들은 그것을 그렇게나 좋아들 하지.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들처럼 말이다. 아니 그럼 지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요? 그것은 아니란다. 내게 잘 맞는 짝을 만나면 되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거라. 강쇠는 아버지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방에 기절한 여인과 어젯밤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은근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후가 되니 여인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오?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소. 아, 그랬나요?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소. 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요, 호호. 여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쇠를 은근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제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호호. 아니 짝이라니 그것이 무슨 의미요? 호호 짝이란 말 그대로 짝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하룻밤을 보냈다 하여 평생을 같이 할 짝이라 말하니 강쇠도 적잖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오. 그런데 짝이 될 수 있겠소?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강쇠의 아버지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하루스밤이면 만리장성도 쌓는다 하였다. 속궁 한만 맞으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아버지는 여인이 예쁜 데다 강쇠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얼른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냥꾼이 장가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보니 내친 김에 두 사람을 엮어주고 싶었지요. 아버지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좋습니다. 헌데 여인이 이런 산중에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오. 일단 내가 집으로 데려다 주겠소. 그렇다면 총각이 내 집에서 같이 머물러 주시오. 또 보쌈 당할까 겁이 납니다.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러 달라는 말에 강소애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같이 쭉 살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와 따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강쇠야 내 걱정은 말고 이 여인을 따라가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제 너도 네 운명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눈이 촉촉해지면서 아버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아버지, 지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 대로 아버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나는 평생을 사냥하면서 살아왔으니 이것이 내 운명이니라. 그러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내려가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그리하여 강쇠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여인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마을을 지나 어느 커다란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여종이 달려나와 여인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괜찮으신감요? 그래, 나는 괜찮단다. 며칠 사이 별일은 없었느냐? 아, 말도 마셔요. 마님을 보쌈해 간 왈패들이 대낮에 또 찾아왔었구먼요. 마님이 들어오시거든 자기들한테 기별을 하라 말했습니다요. 그런데 같이 온 이 촌뜨기는 누구인감요? 입 조심하거라. 앞으로 내 서방이 될 사람이니라. 마님의 말에 여종은 강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시골 촌뜨기에 내세울 게 전혀 없어 보였지요. 아니, 마님이 뭐가 아쉬워. 이런 촌뜨기와 혼인을 한단 말입니까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아니, 그렇다면 이 촌뜨기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며?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 왈패놈들은 어찌 벌건 대낮에도 당당하게 찾아온단 말이요? 아, 그야 마을 사또가 뒷배로 있다 보니 그 잡놈들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들 맘대로 설쳐대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한답니다. 여종 춘심이의 말을 들은 강쇠는 여인을 따라 내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권력이 없는 세상에서 왈패들이 판치니 힘없는 여인들은 언제라도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만약 또 그놈들이 찾아오거든 나에게 먼저 알리시오. 내 그놈들을 아주 요절을 내고야 말겠소. 아니, 그자들 패거리는 수십 명이나 되는데 어찌 혼자 그자들을 감당한단 말이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염려는 하지 마시오. 그래, 춘심아. 그자들이 또 찾아오거든 얼른 이 총각한테 먼저 알리거라. 총각은 저를 따라오시지요. 강쇠는 여인을 따라 기와집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급진 가구들이 넘쳐났지요. 아니 무엇을 하시길래 이리 부자로 사시는 것이오.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오늘은 편히 쉬시고 때를 봐서 우리 혼례를 올려요. 강쇠는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여인과 잠자리를 하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여인이 기절해도 다음 날 아침이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절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쇠가 변소관을 다녀오는데 여종 춘심이가 강쇠의 손을 잡아 끌고 모퉁이로 가는 것이었지요. 뭐여, 어디 한번 말해봐. 마님이 뭐 때문에 쥐뿔도 없는 총각하고 혼인하려고 하느냔 말이여. 아 그것을 낸들 어찌하느냔 말이야. 혼인하자고 하니깐 나도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럼 총각이 마님을 꼬신 게 아니고 마님이 총각을 꼬셨단 말이야. 오매 우리 마님이 어쩐 일이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인하겠단 사내가 없었는데 어디서 촌뜨기를 하나 데려와서 혼인을 한다고 한단 말이야. 혹시 총각 바지 속이 특별한 것이야?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야?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아,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마님이 어찌 총각 같은 촌뜨기와 혼례를 올리려 한단 말이요. 아 그런 소리 그만요. 누가 들을까 겁나는구만. 강쇠는 부잣집 여인과 혼인할 것을 생각하니 왠지 부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천상배필을 만난 것 같아 너무너무 흡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냥만 하면서 살다 보니 지금처럼 놀고 먹는 삶이 강쇠에게는 뭔가 어색하기도 하였지요. 여보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셔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은 임금에게 진상하는 보약인데 서방님이 밤마다 힘을 쓰시니 기를 보충해주는 보약이랍니다. 허허 나는 이런 것은 마시지 않아도 펄펄하니 걱정하지 마시구려. 아이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둬야 훗날 나이 먹어서도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호호.
그렇게 여인은 강쇠를 무척이나 챙겨주었습니다. 강소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주고 보살펴 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 같은 달콤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종 춘심이가 헐레벌떡 안방문을 불쑥 열고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참 일을 치르다 말고 마님과 강쇠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말도 없이 불쑥 들어오면 어쩐단 말이냐? 왔어요, 왔어. 그 잡놈들이 또 들이닥쳤구먼요. 왈패들이 또 찾아왔다는 말에 강쇠는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부인하고 춘심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곳에서 꼼짝 말고 있으시오. 강쇠는 옷을 다 입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왈패들 수십 명이 찾아와 마당에 진을 치고 있었지요. 아니 내 놈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또 들이닥친 것이냐? 강소애를 본 왈패 두목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내 놈은 앞전에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 내 이마에 혹덩어리를 만든 놈이 아니냐? 옳거니 잘 되었다 이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 놈이 꼭 그 짝이 아니더냐? 하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리거라.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왈패들 수십 명이 우르르 강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쇠는 무척 빠른 속도로 왈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였지요. 강쇠의 주먹 한 방에 왈패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지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니 마당에는 왈패들 수십 명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왈패 두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니 내 놈들의 두목은 어디로 간 것이냐? 강쇠는 쓰러진 왈패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무래기 왈패들은 두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지요. 아니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부하들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다니 어째 이런 놈이 두목이란 말이냐? 에잉 쯧쯧. 아니 그런데 잠시 후 왈패 두목이 관병들을 잔뜩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내 놈이 강소애라는 자인가? 맞습니다요 사또. 저자가 그 무지막지한 강쇠라는 자입니다요. 아니 어찌 한 놈이 수십 명을 팬단 말이냐? 어서 순순히 이리와 오라를 받아라. 아니 어찌 내가 오라를 받는단 말이오? 내 놈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니 내 놈을 당장 잡아다가 처벌할 것이다. 아니 저자들이 부인을 보쌈하고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데 어찌 저자들이 선량하다 말하는 것이오? 그것은 관에서 판단할 일이고 일단 내 놈은 이렇게 수십 명을 때려 눕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장 이리 와 무릎 꿇고 순순히 오라를 받거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강소에는 죄 없는 관병들까지 때려 눕힐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오라를 받으면 저자들이 또 부인을 보쌈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나는 오라를 받지 못하겠소. 내 놈이 순순히 오라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연행을 할 것이다. 고작 관병들 10여 명 데려와서 나를 강제로 연행을 하겠다는 것이오. 어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사또는 거칠기로 소문난 왈패들 수십 명이 죄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망신만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찌해주면 네가 관으로 순순히 갈 것이냐? 일단 부인과 춘심이를 이 집에서 먼저 나가게 해주시오. 대신 이곳에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이오. 그리하면 이틀 후에 내 발로 관아를 찾아가리다. 강쇠는 부인과 춘심이가 멀리 달아날 시간을 벌어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또도 방법이 없다 보니 강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오냐 좋다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부인과 여종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거라. 대신 내 놈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하여 강소에는 부인과 춘심이를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몸조심하셔요. 저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답니다. 알겠소. 일단 안전한 곳으로 멀리 피하시오. 부인과 춘심이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강쇠는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집안 마당에는 왈패들 수십 명과 10여 명의 관병들이 강쇠와 함께 있게 되었지요. 강쇠 혼자서
이들 모두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틀이 지나자 사또가 강쇠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이틀이 되었으니 순순히 오라를 받거라. 약속한 대로 이틀이 지나자 강쇠는 순순히 오라를 받았습니다. 부인과 춘심이가 안전한 곳으로 멀리 달아났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강쇠는 일단 부인의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발로 오라를 받고 관아로 걸어갔지요. 관아로 간 강쇠는 옥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달포가 지나니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수형을 한다는 것이요? 내 놈은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괴물 같은 놈이다. 인간이라면 그런 괴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 너는 사람이 아닌 괴물인 것이야.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을 어찌 살려둔단 말이냐. 강쇠는 사또가 늘어놓는 해괴망측한 말에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양민을 약탈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보쌈하는 왈패들은 감싸고 돌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을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라 칭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사또, 언젠가는 당신도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요. 어찌 나라의 녹을 받는 자가 이리도 부패한 것이요. 시끄럽다 이놈. 여봐라, 저자를 당장 끌어내 성문 밖 교수대로 끌고 가거라. 관아에 저항하면 어찌 되는지 저놈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관병들이 강쇠를 꽁꽁 묶어 성 밖 교수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었지요. 교수대 위에 세워진 강쇠에게는 하얀 두건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강쇠의 목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강소애가 밟고 있는 받침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강쇠의 목을 맨 밧줄이 팽팽해졌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강쇠의 목을 맨 밧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살은 계속 날아와 무기를 든 관병들의 손에 박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강소의 주변에 있던 관병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되어 달아나고 말았지요. 아니, 언놈이 감히 관병들에게 화살을 날린단 말이냐? 그러자 곧바로 또 다른 100여 명의 관병들이 말 타고 달려왔습니다. 바로 형조에서 파견된 관병들이었지요. 여봐라, 이곳에 있는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라. 그러자 형조에서 내려온 관병들이 사또를 비롯하여 육방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왈패들 수십 명도 모두 잡아들였지요. 얘야,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강쇠의 밧줄을 끊고 두건을 벗긴 사람은 강쇠의 아버지였습니다. 화살을 날려 밧줄을 끄는 것도 바로 아버지였지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네 부인이 내게 사람을 보냈더구나. 그리고 형조를 움직인 사람도 바로 내 부인의 부친이란다. 아니, 부인의 부친이 어떻게 형조를 움직였단 말입니까요, 아버지? 뭐, 나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내 부인의 부친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영의정이라더구나. 아니, 부친이 영의정이라니요. 그런 사람의 따님이 어찌 이런 시골에서 살았답니까? 나도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단다. 강쇠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먼요. 당장 한양으로 가서 부인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요. 아서라, 얘야. 영의정의 따님이면 네가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라.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지는 무슨 말이라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버지. 강쇠는 교수대 옆에 매어 있는 관병의 말을 타고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영의정의 집을 찾아갔지요. 내 부인을 만나러 왔소. 그러니 나를 들여보내 주시오. 영의정의 집 앞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강쇠가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이름이 지연이라 했소, 박지연. 아니 그럼 아씨가 아니요. 예서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대문을 지키는 병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밖으로 나왔지요. 드리지 말라는 영의정 대감의 명이요. 그럴 수 없소. 난 꼭 내 부인을 만나봐야겠소. 어허 말을 듣지 않으면 큰 변고를 당할 것이요. 그러니 당장 돌아가시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강쇠는 병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창검으로 강쇠를 막았지요. 강쇠는 잽싸게 병사들의 창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순식간에 기절시켜 버렸지요. 그리고 강소에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 어서 나와 보시오. 강쇠가 외쳐대니 노비들과 병사들이 강쇠를 또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강쇠는 또 전광석화처럼 모두 쓰러뜨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영의정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밖이 소란스러운 것이냐? 아 글쎄 저자가 아씨의 서방님이라면서 아씨를 찾고 있습니다요. 아니 네가 지연이 서방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아씨와 저는 혼인을 약속하였습니다요, 장인어른. 총각이 장인이라 부르니 영의정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자네는 잠시 안으로 들거라. 그리고 지연이도 내 방으로 보내거라. 강쇠는 영의정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니 부인이 아니오. 부인은 별일 없는 것이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방님은 어디 다친 곳은 없으셔요? 난 덕분에 무탈하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죄송해요. 이분이 저의 아버님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세요, 서방님. 강쇠는 영의정에게 엎드려 큰절을 하였습니다. 이놈은 사냥꾼 강쇠라 합니다요, 장인어른. 그래, 억울하게 되었다는 게 자네였는가? 맞아요, 아버지. 실은 저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결국 너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네 뜻대로 운명을 정하였구나. 쯧쯧. 임금께서도 너를 세자빈으로 점 찍으셨다가 네가 사라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아느냐. 그런데 10년 만에야 돌아와서 사냥꾼과 혼인하겠다 하니 아비로서 무척 당혹스럽다. 죄송해요, 아버지. 허나 제가 궁으로 들어갔으면 저는 10년도 안 돼 병들어 죽었을 것이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들의 혼인을 승낙해 주셔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 영의정은 결국 외동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와 억울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아버지 영의정은 외동딸의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그리고 다시는 집을 나가지 못하게 외동딸을 방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헌데 혼인을 약속한 강쇠가 찾아와 넙죽절하니 아버지도 더는 고집만 피울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강쇠와 딸의 혼인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는 한양이 아닌 아씨가 살았던 시골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영의정의 체면 때문에 사냥꾼을 사위로 들이는 혼례를 한양에서 치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버지 영의정은 혼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놀고 먹고도 남을 엄청난 재물을 주었지요. 그리하여 부패한 관리들과 왈패들까지 모두 사라진 깨끗한 마을에서 강쇠와 지연아 씨는 꿈같은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주 곡식이 물든 들판을 거닐며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곤 하였지요. 아니 저 강쇠가 글쎄 아랫돌이 하나로 영의정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야. 아니 정말 강쇠의 것이 그리 좋단 말이여? 아 그렇다니깐 한양마님이 강쇠 것을 한번 맛보고 홀랑 빠졌다지 아마. 아이고 한 발 늦어버렸구만. 한양마님의 것이 되기 전에 얼른 내가 먼저 잡아뜨려야 했어. 에잉 쯧쯧. 아 성주댁 그런 소리 말어? 한양마님이 들으면 큰일 나는구먼. 아 안성댁은 아쉽지도 않은가벼. 저런 물건이 어디 흔하느냔 말이여. 저런 보물단지를 놓치다니 쯧쯧. 강쇠는 마을 안악들에게 인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부인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담 능소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